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양 정상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 발표 이후 이행을 포함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뉴스탑10 한일 정상회담 특집으로 저희가 엄선한 이슈 5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위와 1위가 나왔는데요. 일본 도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본행 비행기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제1동포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1박 2일간의 본격적인 방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금 실시간 도쿄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 현장 화면이 조금 흔들리는 걸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한일 양 언론사가 특정 카메라로 지금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영상이 나올진 모릅니다. 일단 지금 일본 총리 관저에서 본격적인 정상회담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대통령 그리고 한국 측 대표단 여러분의 일본 방문을 환영합니다. 현장음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本格的な春の訪れを迎えたこの日に私とユン大統領が将来に向けて日韓関係の新たな章を共に開く機会が訪れたこと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이번 주 도쿄에서는 소식 개화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봄이 찾아온 이 시기에 저와 윤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 일한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찾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先ほど少人数会合で日韓の日韓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の再開に一致をいたしました。この全体会合では日韓両国が共に利益するような協力を進めるべく政治、経済、文化など多岐にわたる分野で政府間の意思疎通を強化していくこと等について意見を交わしたいと思います。また今朝の北朝鮮によるこの ICBM 級弾道ミサイルの発射は明白な挑発行為であり、到底看過はできません。こうした現下の厳しい戦略環境の下で日韓、さらには日韓米の連携をさらに進めていくことについても議論をしたいと思います。 조금 전에 개최되었던 프랑스 회의에서 일한 정상이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빈곤하게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에 일치했습니다. 이 전체 회의에서는 일한 양국이 양국 모두 이익이 될 만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 등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북한의 ICBM 탄도미사일 발사는 연쇄간 도발 행위이며 도저히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엄격한 엄중한 전략 환경하에 일한미 문제를 더더욱 취재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으면 합니다. 네, 저와 우리 대표단을 환대해 준 기시다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私と私たち代表団をお迎えいただきました岸田総理に感謝いたします。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여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韓
国大統領として12年ぶりに日本を訪問し、会談を行うことになりました。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本日東京で岸田総理と私が会ったのは、これまでさまざまな懸案によって難しい経験をしてきた韓国と日本両国関係が新しく出発するというのを両国の国民にお知らせする特別な意味合いを持っていると考えます。 한국과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될 파트너입니다. 韓国と自由、人権、法治といった普遍的価値を共有する日本は、安全保障や経済、グローバルアジェンダで協力すべきパートナーであります。 그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되어온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これまで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の基盤となってきた自由民主主義の価値が重大な挑戦に直面している今、両国の協力の必要性はますます高まっています。 오늘 아침 제가 도쿄로 출발하기 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今朝、私が東京に出発する前、北による長距離弾道ミサイルの発射から見ても、日増しに高度化している北による核やミサイルの脅威は、東アジアのみならず、国際社会の平和と安定にも大きな脅威となっています。 한일 양국은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의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韓国と日本両国はお互い緊密に連携をして、また連帯をし、このような不法的な脅威や国際社会の難題に賢く対処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오늘 회담에서는 그간 정치되어 온 한일 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本日の会談では、これまで停滞してきた韓日関係を協力して共に生きて発展する関係へと転換できる有意義な議論が行われると信じております。 기시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양국의 셔틀 외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총리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岸田総理がお話しいただきました両国のシャトル外交に対しましては、私も積極的に歓迎いたします。これからも岸田総理と緊密に意思疎通を図りながら、両国の新たな時代に向けて共に協力を行っ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예, 지금 일본 총리 관저에서 카메라가 빠졌습니다. 한일 확대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 양국 정상이 대략 한 3분씩 정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번 12년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미, 간략히 두 정상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한일 상생 발전에 전환하는 계기다. 그리고 한일, 한국과 일본의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다. 한국과 일본은. 예.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이 북한의 도발 국제사회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위기에 한미일이 공조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화답 메시지였다면 그 전에 보신 것처럼 기시다 총리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벚꽃이 피는 것처럼 봄에 한일 관계가 새로운 장을 열 기회다. 소인수 회의 형식 구애 안 받는 셔틀 외교 재개를 논의했다는 조금 전에 그러니까 몇몇 핵심 관료들만 참석하는 소인수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양국이 그렇게 자유롭게 오가는 셔틀 외교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북한의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용납되지 않는다. 한미일의 안보 공조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저희 뉴스탑10 특집 뉴스탑10 시작하자마자 일본 현장 연결해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의 양국 모두 발언을 좀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소인수 회의, 확대 정상회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왜냐하면 소인수 회의가 한 20여 분 정도 진행이 됐고 이제부터 확대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예전에는 뭐 단독 정상회담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소인수 회담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이나 또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핵심 멤버들 한 2~3명 정도만 참석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4시 50분부터 소인수 회담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보셨듯이 한 20분 정도 뒤에 지금 확대 회담,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핵심적인 의제는 소인수 회담에서 일단 논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아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을 것 같고 지금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번에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김태호 1차장이 이제 참석을 했다. 확대회담의 이제 명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확대회담을 했고, 요게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는데 아마 의미 있는 것은 이번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한일 간에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이 꽤 있고 그런 것들을 아마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회담에 배석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양측 정상들이 공통적으로 오늘 오전에 북한이 윤 대통령이 출발하기 전에 ICBM을 이제 발사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같이 지적을 했다는 거죠. 즉 이것이 한일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한일 정상들이 모두 반환해서 이 똑같은 문제에 대한 이제 공동 대응 이런 문제를 오늘 같이 언급한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예. 대략적인 오늘 일정 저희가 정확한 시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한 23분 정도 진행이 됐던 한일 소인수 정상회담은 끝이 났고요. 곧바로 이어서 보신 장면이 바로 이제 한일 확대 정상회담의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 메시지들을 이제 간략하게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저희 일본 전문가이신 진창수 센터장을 좀 모셨습니다. 큰 진전이다, 성과다.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이번에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다. 모두 발언 메시지는 좀 기본적으로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일 정상이 사실상 12년 만에 회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만남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가장 큰 문제인 북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한일이 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는 분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님은 항상 보편적 가치의 입장에 서서 한일이 협력의 파트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화답을 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 메시지는 큰 의미가 있고 큰 진전이다, 성과다 얘기가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창수 센터장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한일 확대회담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한일 공동 기자회견이 아마 예상컨대는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시작이 될 겁니다. 만약에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면 바로 일본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1부 만찬, 2부 만찬, 여러 오늘 굵직한 두 정상의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지금 순서, 지금 일정은 확대회담입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윤 대통령의 일정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윤 대통령은 일본 방문 첫 일정으로 제1동포들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제1동포들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복합위기, 북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보다 더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 일본과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했고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대략적인 모두 발언으로 양국 정상의 메시지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지금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그 장소, 일본의 총리관저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생경하신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총리 집무실은 5층에 있고 5층짜리 단독 건물로 좀 알려졌는데요. 1층에 기자회견실, 4층에 특별 응접실, 관전에 안뜰과 일본 특유의 공중 정원들이 있다. 이 5층짜리 건물이지만 다른 나라 정상들이 와서 꼭 이곳에서 회담을 다 할 정도로 갖출 건 다 거친 곳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한국의 대통령실하고 마찬가지인 장소죠. 예. 단독 건물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국회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중의원 사무실, 참의원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그 관저를 수상을 보좌하는 그런 그 행정기관들도 그 맞은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일본 총리의 관저라는 것은 일본의 가장 권력을 상징하는 곳이고 여기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총리 관저 로비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네. 사열을 받는 이곳, 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저렇게 태극기와 일장기 사이에 서 있는 모습, 조금 전 일본 총리 공관 이 모습인데 이 사열 부분도 매번 정상들이 오면 네. 뭐 일본의 자위대라고 불리는 이 의장대가 사열을 하는데 네. 뭐 일본의 일왕이 사열하기도 하고요, 총리가 하기도 하고 저건 좀 어떻게 좀 그냥 기본적인 그러니까, 사열 의미입니까? 예. 저렇게 저 자위대를 사열하는 것은 보통 국빈 방문을 했을 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실무 방문을 하더라도 중요한 분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사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 이제 이런 군대를 일본 자위대지만 자위대를 사열하면서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협력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로 좀 그러니까 받아들일까요? 한일이 사실은 군사적 갈등보다는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지금 양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애국가가 연주되는 모습도 좀 봤고요. 바트로 의장대 사열 얘기까지 이게 조금 전입니다. 그러니까 소인수 정상회담 직전에 총리 관저에 도착한 윤 대통령 저렇게 일본의 강요들과 장관들과도 좀 악수 나누기 전이죠. 인사를 하는 모습도 좀 봤습니다. 근데 그 일본 총리 관저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왔던 장면이 바로 이 윤 대통령이 과거 했었던 이른바 도어 스태핑. 이게 일본 총리가 이 부분 원조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화사갈이라고 해서 일본어로 이제 매달린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일본의 총리실 출입기자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갔을 때 물어보니까 뭐 9진, 10진 뭐 이렇게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이 불화사갈이를 통해서 이제 오전 나올 때, 그다음에 또 오후에 또 퇴근할 때 기자들이 총리에게 뭐까지 묻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들어가는, 우리 같으면 도어 스태핑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형식이 취하고, 특히 일본 특징이 뭐냐면 총리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아침에 신문에 다 게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몇 시에 뭐 출근해서 몇 시에 나오고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이런 총리의 어떤 하루 일정이 일본 신문에 보면 그대로 이제 게재가 되는, 굉장히 투명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시다 후미오 지금 총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아침에 이 기자들과의 만남을 꽤 많이 하는 총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취임한 지 한 7개월 동안 이 불화사가리를 한 게 한 131번 정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16번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관방장관이나 뭐 등등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례적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자 특징적인 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긴급 상황이 생기면 막 이 총리나 그다음에 장관 대신들이 막 뛰어가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연출되기도 하고, 아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도어 스태핑을 뭐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만,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사실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화사가리를 하는 것은 예. 총리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총리를 만나려 온 외부 인사라든지 아하. 또는 그 장관들도 전부 그 1층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서 또는 5층에 올라가서 총리하고 만났다. 그러면 내려오면 기자들이 전부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 총리의 일거수일투족 어떤 그러게요.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기자들이 알 수 있는 하나의 장소다. 그리고 그것에 기자들이 집합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총리 관저의 여러 의미, 그리고 5층짜리 건물의 어떤 형식, 그리고 우리 언론들은 뭘 좀 주목하고 있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도 후미야 총리입니다. 나이는 62살, 65살. 두 사람 공통점이 법대 출신이군요. 서울대 법대와 와세다대 법대. 검사를 20년 넘게 지낸 윤 대통령, 검찰총장을 지냈었고요. 일본 장기 신용은행에 입사했던, 그리고 국회의원을 10번이나 한 27대 자민당 총재입니다. 근데 좀 공통점이 있는 게 보니까 충암고, 그리고 뭐 잘 알려진 야구 광인 윤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WBC 때 시구까지 했던 걸로 알려진, 이제 알고 있는 기시다 총리인데, 기시다 총리도 고교 시절까지 야구 선수를 좀 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모교인 충암고를 방문해서 이 야구복 입고 야구 부원들과 대화 나눴던 장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나중에 이 대통령이 되면 충암고 야구부 한번 초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야구에 대한 애정이 있고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고교 시절 본인이 직접 야구부에 소속되어서 활동했을 만큼 야구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배경을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하고 바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고, 기시다 총리는 10선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0선 이런 거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일 의원연맹에 썼던 아소다로 의원 같은 경우는 14선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또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데, 오랜 기간 정치를 했지만 야구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일본 정가에 들어보니까 지금 현역 일본 정치인 중에 기시다 총리가 술이 제일 센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정상이 공동 정상 기자회견 이후에 1차 만찬을 가지고 아주 이례적으로 2차 만찬을 극소수 인원들만 배석한 가운데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야구에 대한 공통점이나 뭐 애주가라는 공통점, 아마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상 간의 신뢰와 친교가 깊어지게 된다면, 지금 사실 일본의 국내 선거가 4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전향적인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이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의 4월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본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이 같은 우호적인 조치에 대해서 호응하는 그런 방향의 어떤 결단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도 술을 즐겨하고 좋아하는군요. 야구광, 애주가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베 전 총리와 달리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익은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전문가 이제 진 센터장 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기시다 총리는 좀 대략적으로 어떤 인물이고,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는 이제 정치인 2세, 3세 이렇게 아버지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또 물려받은 것도 있고, 어떤 성품과 성향을 가졌다고 일본 내에서 판단이 됩니까? 그 기시다 총리는 고지가이죠. 고지가이라는 것은 아베 총리하고 서로 반대척에 있는 거죠. 아하. 이쪽은 매파라고 한다면, 아베는 매파라고 한다면 기시다는 좀 비둘기파에 속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 총리는 사실상 아베 총리의
파벌 속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를 잘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죠. 왜냐하면 아베 파벌은 100명 이상을 가지고 있고 기시다 총리는 한 48명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의 4대 파벌이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굉장히 그 듣는 능력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는 별로 듣는 능력이라는 것이 별로 평가를 못 받고 있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가장 포스터는 예. 결단하는 정치가라고 포스터에 적혀 있어요. 예. 그런데 그하고 또 반대로 결단을 잘 못하는 정치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정치 내에서는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기는 하지만은 예. 결단을 잘 못하는 정치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시다 총리가 술을 잘 마신다는 것이 알려진 이유는 러시아에 그 외빈이 왔을 때 그때 러시아 분하고 보드카를 마시면서 예. 그 술을 대작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뭐 승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예. 기시다가 술을 잘 마시는데 문제는 이런 그 비둘기파에 속하는 기시다가 이제는 한일 관계에 결단을 하기 위해서 결단을 좀 해줘야 되는데 성의 있는 호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예. 이제 이런 의미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듣는 역할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이제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자리에 가든 좀 분위기를 주도하는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듣는 스타일 그리고 다만 뭐 술을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하는 건 공통점입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그 어제 요미우리 신문이 윤 대통령의 여러 과거 추억들을 대서특필할 정도로 일본 언론도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 한일 정상회담에 꽤 큰 관심이 많은데 이 도쿄에 있는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과거의 이런 추억도 있고 윤 대통령으로서는 만찬 자리도 만찬 자리지만 일단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도쿄에 대해서도 여러 언급이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66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가 이제 1년간 유학을 했는데 예. 그때 예전에 언론 기사를 보면 일본 문부성의 1호 그 한국 장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때는 일본의 어떤 혜택을 많이 받아서 배려를 받아서 이제 했던 곳이고 예. 히토스바시 대학이라는 곳이 외국인 그 비율이 유학생 비율이 일본 내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외국인이 많은 대학이에요. 예. 상당히 이제 개방적인 대학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1966년이 이제 언제냐면은 일본 도쿄올림픽이 1964년에 열렸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도쿄가 이제 거리도 굉장히 많이 정비되고 소위 말해서 일본의 국군이 막 이제 뻗쳐 나가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60년대와 비교를 했을 때 일본은 거리를 봤으면은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이렇게 아버지의 아파트까지 가는 뭐면서 거리를 이제 신기하게 봤던 그런 건데, 그러니까 66년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뭐 6살, 7살 뭐 이 정도니까 사실 이제 뭐 모든 게 아름답게 보였겠죠. 근데 이게 참, 예, 저는 뭐 의아한 게 뒤에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일본의 기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지 정말 일본의 뼛속까지 다 이렇게 퍼주는 이런 외교를 이렇게 하시는 건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본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예. 어렸을 때 이거에 나온 건지 아니면은 뉴라이트로 이제 분류되는 부친 윤기종 교수의 영향을 받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개인의 기억이 이런 공적인 일에 좀 영향을 안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사적인 추억이 공적으로 갔겠습니까? 그 부분 핵심 의제 얘기는 바로 잠시 뒤에 또 만나보기로 할 텐데요. 그 의미 얘기를 할 때 뭐 이제 아버지의 추억 얘기하면서 일본에서 뭐 장어덮밥, 뭐 메밀국수 얘기를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일정 중에 흥미로운 게 1부, 2부 뭐 통상적으로 언론이 이렇게 나누겠지만 두 차례의 만찬도 좀 눈에 띄는데 진 센터장이 보셨을 때는 저 만찬이 2번 있다.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2번의 만찬을 한다는 건 좀 이례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만찬은 우리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만찬을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좀 더 친목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제2차 만찬이라는 것은 두 정상이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두 번째 만찬을 가지는 장소는
렌가떼이라는 곳은 사실은 오므라이스라든지 돈까스를 그 일본에 소개한 아주 그 오래된 레스토랑이라 할 수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거기서 좀 더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오모테나시라는 것은 외국의 정상들이 왔을 때 자주 하는 그런 것이죠. 오모테나시라는 게 우리말로 풀면 어떤 얘기인가요? 오모테나시라는 것은 즐겁게 상대방을 즐겁게 잘 대접을 해서 배려하고, 예. 대접을 해서 감동을 받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이제 그 정상들이 왔을 때 주로 스시를 대접하거나 또는 뭐 노마타야키를 대접하든지 일본의 전통적인 그런 음식들을 잘 대접하고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도 스키야키를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그렇다면서요? 예. 그리고 나서 오므라이스를 먹게 되는데 이런 장소가 그 윤 대통령의 어릴 때 추억하고도 같이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좀 더 즐겁게 해주겠다, 추억의 장소를 잘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러면서 제2차 만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맞아요. 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한일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정상들이 상대방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할 때 사실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예. 두 정상이 신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 이 한일 관계도 잘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배우자 얘기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국 정상의 배우자도 오늘 공식 만찬에 참석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화과자를 만들면서 신규 행사를 하는데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는 내일 과거에도 인연이 있었던 일본의 유명 건축가 안도 다다오도 함께 만나면서 이번 방일 일정에 여러 단독 행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코 여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인가요? G20 회의 때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처음으로 조우를 했고 예. 그때 이제 만났습니다. 유코 여사 같은 경우는 도쿄 여대를 나와서 꽤 외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슬하에 아들 3명이 있고 그중에 한 명이 아마 지금 저 총리 비서실에 뭐 근무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있는데 예. 인상적이었던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전통 복장인 기모노를 입고 차를 대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그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유코 여사 만나서 지금 이제 화과자를 이제 같이 만드는 그런 이제 이 모습을 했고요. 아마 이제 본인도 굉장히 이 친분성이 있고 또 사교성도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편 유세 때도 본인이 직접 나가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감각이 있다는 걸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이번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안도 다다오하고 이제 직접 만나는 계기가 되는데요. 아마 안도 다다오가 이제 오사카에 있다가 이제 이번에 도쿄로 와서 이제 예. 직접 만나는 건데 이 안도의 지금 작품이 국내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유명한 알려진 작가이고 예전에 코바나 건테즈 시절에도 꽤 교류가 있었던 걸 알려지면서 예. 어떤 사적인 만남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